안녕하세요. 철학과 정치는 크게 다르죠. 그래서 같은 용어 중도라는 말을 써도 의미가 크게 다르지요. 철학에서 중용과 중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물 진자평 47회에서 다뤘으니 생략을 하고요. 정치에서 가끔 논란이 되는 중도가 그런 철학적 중도와 어떻게 다른 건지 또는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려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학 이론이나 현실 정치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에서 중립이니 중도 노선이니 중산층이니 중자 가운데 중 그 중자가 들어가는 말을 자주 하지요. 국가적으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같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선언했다는 그러한 영세 중립국이 있고요. 중국, 중화민국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자평 47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즉 가운데는 양편 또는 양극이 있을 때 중앙 또는 평면이나 입체에서는 한 가운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수적인 중간 그리고 질적인 중간 그건 다른 것이고요. 수적인 중간은 비교적 취급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질적인 중간은 논의하기가 꽤 어렵죠. 중간에 대한 것이 양적인 특성이 강한 그런 수치적 중간값이나 산술적인 평균값이 아닐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운데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편하고 안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 가운데 찾아서 앉으면 되고 주위를 앉을 자리를 하나하나 보지 않아도 살피지 않아도 쉽지요. 안전하지요. 극단 간의 논란에서 때로는 중재도 할 수 있고 양극단 간에 싸울 때에도 가운데에서 양측을 보면서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러나 외부 또는 타인에 의지하는 것이 강해서 무소신이니 무주관이니 기회주의니 그저 무난한 것만 찾는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요. 가운데를 지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계속해서 전체 상황, 특히 외부 요건이 외부 상황이 수시로 변한다. 그래서 양편이 범위라든가 크기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중용을 쉽게 풀이하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극단을 피해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중간을 택하라. 중간 입장이 되라. 극단은 위험성이 크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거부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위험성이 크고, 그래서 처세에 있어서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라. 너무나 비겁하거나 자존심 꺾이지 않게 하라. 이처럼 중용은 공동생활에서 무난한 처세 방법 또는 좋은 처세 방법,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중도는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먹지 않아도 안 좋다. 잠도 그렇고, 특히 수영을 할 때는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리고 머리가 막지 않아서 수영에 지장이 되고, 그렇다고 너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거나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전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죠. 수영은 또는 질 깨달음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중도는 개인 수행을 하는데 먹는 정도를 적절히 하라. 그렇게 해석하면 가장 쉬운 해석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정치는 매우 현실적인 것을 다루고, 국민이 바라는 것을 물리적 현실로 실현시키는 것, 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공동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국민의 생각을 공동의 목표로 반영하는, 공동의 목표 또는 실행하는 방법, 거기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정치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에서 중도는 정치인 또는 정당과 같이 그런 정치 집단, 정치인 또는 정치 집단이 정치적 행위나 정책으로서 선택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 중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국민 또는 유권자가 정치인, 정치 집단 또는 그들이 내세우는 어느 정책에 대해서 선택할 때 택하는 그런 중도,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일을 하는 대리인, 국민의 뜻을 위탁받아서 실행한 그런 사람들이죠. 독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독재자일수록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하는데, 그런 정치는 정치라고 할 수 없고요. 단순히 독재라고 할 수 있고요. 정치인은 선출되기 위해서나 정권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를 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시를 하고, 그래서 정치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국가 공동체로서의 그런 일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안전, 안보를 위한 국방, 치안,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제, 그리고 교육, 건강, 복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일은 아니죠. 개인의 내면, 특히 내면과 관련된 일은 아니고요.
공동적인 일이죠. 그러나 정치는 이처럼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정치인들의 인성, 개인적인 품성이나 인격, 그리고 이에 따르는 언행, 말과 행동이 중요하게 고려될 때가 있지요. 이것은 정치인들이 수시로 마음을 바꾸거나 마음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뇌의 상황이 계속 변함으로써 정치인이 선택해야 될 그런 또는 결정해야 될 그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고요. 예측 불가한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지요. 이때에는 제시한 정책이라든가 정치적인 목표 그것만 제시한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이때 정치인들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의 인성이 기본이 되겠죠. 즉 다른 영상물에서 취급한 윤리와 도덕 그런 측면에서 인성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는 게으름 또는 능력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해 나갈지 안심할 수 없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인성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성향, 취미가 다르고 또한 정치인들, 정치를 하려는 사람 역시 다른 가치관, 목표 또는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 중도는 개인적인 득도를 위한 그런 중도, 사회생활 처세, 윤리적인 중용과는 큰 차이가 있겠지요. 물론 중도는 개인이나 정치인이 자기 수행하기 위해서, 중용은 개인의 품성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름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할 수도 있고요. 개인의 성향이나 생각이 현실적으로 선택하는데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이 정치인을 뽑을 때 그의 윤리관, 가치관, 도덕관 그런 인성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인의 가치관은 국가 정책, 특히 교육, 역사, 외교, 환경, 보건, 복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한 사상적 이데올로기는 국가 체제, 국방, 외교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요.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북을 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 한국 정치에서 우파라고 하는 보수들은 조금만 불리하거나 패권을 잡고 싶으면 진보들을 쉽게 좌파니, 종북이니, 좌빨이니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요. 불안감을 조성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아보려는 그런 욕심이지요. 중립을 선택하는 것, 중도 노선을 택하는 것은 극단을
유형시 하거나 싫어하는, 그러면서 양측을 피하면서 양변론을 펼 수도 있고, 특히 양극단이 위험한 이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론이나 의견을 내세울 때, 그리고 양극단이 너무 치열하게 대립하거나 소란스럽게 싸울 때, 또는 너무 자주 변할 때, 그럴 때는 중립을 선택하는 것이, 또는 중도 노선을 택하는 것이 대중의 지지를 쉽게 받는 그러한 방법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중립은 계속해서 양측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래서 양측의 변함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양측 변함에 따라서 변하고, 따라서 항상 후차적이 되고, 소신이 없고, 원칙이 없고, 정견이 없고, 특색이 없고, 자기들의 정책이 없는, 그러면서도 어느 양측에 그 둘 중에 하나에 언제 끌려갈지, 자기 편이나 또는 이익에 따라서 어느 한편에 언제 붙을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요. 주관이 없이 기회주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배신이나 간신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요. 정치에서 쉽게 진영을 나누는 것은 보수와 진보, 세계적인 경향이지요. 우파와 좌파, 때론 상대성이 있는 그런 정책, 그런 문제들로 해서 진영이 나누어지는데요. 이들 양 진영 사이에서 쉽게 지지를 받아보려는 그런 노선으로 해서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내세우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지요. 지금도 있고요. 세계 역사나 한국 정치사에서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해서 양극단의 위험성을 느끼고, 또는 그러한 대중들을 쉽게 설득하는 방법으로 중도 실용 노선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합니다만, 중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면 주의가 세차게 흔들려도 변해도 계속 버티며 견뎌내는 그런 아주 든든한 자체 이론이나 명분이나 어떤 제도나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단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중립만 주장하면 자기의 주장이 없고, 자기의 목소리가 없고, 자기 정책이 없고,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매우 약하지요. 그래서 쉽게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유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김건희 몸과 정신의 인간 통째 그 자체가 가짜이고, 학력, 이력, 경력, 인생 전체가 허위로 만들어져 있는 줄리 김명신, 김건희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은 지금 이런 사람에게 여사라고 호칭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너무도 역겹고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생략하고요. 중립은 자신의 확실한 정치적, 경제적 이론이 없을 때, 그러나 공산주의, 자본주의,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등 양진영이 크게 대립할 때 쉽게 대중의 지지를 받을 것을 바라면서 두루뭉실하게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 정치에서 철새라고 해서, 물론 철새가 양극단을 왔다 가는 철새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납니다만은 가까이는 이명박, 안철수, 윤석열도 이런 사람 아닌가요? 진보진영 검찰총장 하다가 보수진영 그 속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 권력을 잡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아니 세계적으로도 중립이나 중도 노선을 들고 나와서 크게 성공한 예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잠깐 반짝하다가 기회주의니 간신이니 배신이니 무정견이니 하며 배척을 당하고 마무리 되어 왔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중도, 중립에 대해 말할 이론이나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진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진리의 관점에서 중용과 중도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기에 잠깐 정치로 확장을 해서 중도 문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